네, 반갑습니다. 주식 요약해드리는 주식 요약 TV입니다. 어, 요즘 시장이 너무 시끄럽죠. 여러분들도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지난 이제 연휴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잘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번에 기회 많이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1, 2, 3 슈퍼사이클 편 이거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란 폭격이랑 이란 위기 이거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영상 찍을 때도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보라고 말씀드렸고, 요 영상 찍을 때도 요거랑 요거랑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다른 거는 굳이 언급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언급한 종목들을 왜 보라 하셨는지 지금이라도 보시면 뭐 시간 나실 때 여가 대신에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 너무 이제 난리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설왕설래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란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을 때, 이제 하메네이가 피살을 당했죠. 근데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 빼고는 얼추 제가 말한 대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중동 전체 전쟁을 확산 가능성이 좀 낮더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 미국이 전쟁하면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원래 계획이라면 트럼프는 속전속결로 끝낸다 이거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런 이제 미국의 이제 반미 세력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되고 하메네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이란 내에서 이제 친미 여론이 이제 만들어지고 뭐 그런 것들도 계산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그게 아니면 그 다음 악수가 이제 이란을 밀어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음. 근데 뭐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판단을 잘못했고 그래서 최악의 판단을 한 거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뭐 근데 저희가 연휴 동안 그 세계 증시가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빠졌었거든요. 이제 되려 저희가 개장하고 나서 어제 좀 빠졌죠. 그죠? 그 전에는 막 이렇게 시장이 막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에는 어차피 그 금요일 휴장하고 아까 이제 장 끝나고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왔으니까 이때 반영 못했다 해도 월요일 날은 그 미선물 지수인데 이렇게 보면은 크게 변동을 막 쏟아내지는 않았어요. 되려 이 하락은 과거에 미국의 이제 테크 소프트웨어주가 뭐 떨어질 때라든가 뭐 그런 되려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하락하는 게 더 컸죠. 이란 이 사건은 근데 제가 크다 했잖아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단 크다. 그래서 폭락 기회가 온다. 그래서 폭락 기회가 오면은 이제 제가 반도체 사이클 봐두시면 이거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삼성전자도 오늘 저점 대비 정말 많이 튀었어요. 그죠? 10%, SK하이닉스도 뭐 13%, 그리고 이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이제 이란 영상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반등이 크다 이건 아닌데 근데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쨌든 떨어지면 어쨌든 돈 들어온다 그런 관점에서 봤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장기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장기화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장기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충분히 오해하고 있는 지금, 되려 여러분들은, 반도체나 이런 쪽을, 진저점이다 고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한 번 더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진저점이라고 하면 또 진저점일 수는 있는데, 진저점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걸 모두 메워버리는 이런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이란 이슈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거의 다 나왔어요. 왜냐면 뭐 하메네이 사망 나왔죠. 그리고 이란이 주변에 다 이제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주변 국가 이제 에너지 생산 인프라 시설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 이제 봉쇄하고, 사실상 봉쇄죠. 봉쇄하겠다가 아니라 지나가는 선박들을 싹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시나리오는 다 나와서 이게 진저점이란 진저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진저점이면 진저점이니까 저점 찍었으면 이렇게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점을 찍었으면 이렇게 오르다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뭐 횡보도 하고. 근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저점 대비 10%, SK하이닉스도 10%, 현대차도 많이 뛰었고,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한국 주식을 대표하는 주식들은 상당한 방등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저점이니까 지금 사라 이건 아니고, 진저점의 가능성은 지금 완전히 높아진 건 맞아요. 나올 수 있는 악재는 거의 다 나왔는데,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게 더 추가 악재가 돼서 시장을 더 흔들 수 있냐면, 미국의 반전시 일어나서 트럼프 반대 여론이 강해지면요. 근데 그거는 장기화가 됐을 때 이제 나옵니다.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굉장히 그 우세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라는 이제 뼈아픈 역사가 남은 이유는요. 미국 내에서 반전 시위가 일어나면서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미국이 져버린 겁니다. 사실상. 이 반전 시위가 왜 일어났었냐면요. 그 당시에 미국 대사관이 이제 주재원인가? 거기 이제 모여있는, 근데 거기가 폭격을 당했어요. 폭격이 아니죠. 폭탄인가? 이거 팡 터지면서. 근데 그게 미 전역에 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았던 미국인들. 왜냐면 이건 절대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이제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높진 않잖아요. 저희 나라처럼 기초 교육이 잘 돼 있는 국가가 잘 없다 보니까 그냥 좋은 나라, 강한 나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믿어요.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는 미국이 어딘지 알고 뭐 프랑스, 러시아, 독일 다 어딘지 다 알잖아요. 베트남, 필리핀 어딘지 대부분 알고, 그죠? 수도도 다 외우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 국민이 봐버렸더니, 아니 베트남에 우리 그 건아들, 그러니까 이제 국군 장병들, 미군 장병들을 보내고,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미국도 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감정을 들게 하니까, 이제 평화의 상징과 함께 엄청난 이제 평화 시위가 일어나 버리면서 그 대통령은 결국 임기도 못 채우게 된 거죠, 결국엔. 사실상. 왜냐하면 중간에 레임덕이 너무 심하게 와버려가지고. 이번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런 일로 이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란도 분명히 그걸 이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이란 지원을 받는 뭐 후티 반군이나 뭐 하마스라든가 그런 테러 무장 집단, 약간 요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집단이나 아니면 이제 이라크 민병대 뭐 이런 민병대들이나 다 이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얘네들이 사실 협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다 말라 죽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뭐 이제 시리아 반군도 그렇고 미국에 의해서 다들 말라 죽어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란이 결상전을 한다 하니까 근데 의외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이란의 이제 그 동맹들이 이제 우리도 참전을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들의 세력이 크지 않고 강하지는 않은데 무서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늘 민간인이랑 믹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속전속결로 끝낸다라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되려 이제 뭐 테러나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일어날 수 있고, 계속 중간중간 게릴라전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처럼 뭐 이제 이게 지금 미국이 이란 땅 따먹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미군이 쳐들어가서 완전히 그 지배하고, 미국의 이제 그 군사 그 장성을 보내서
대리 통치를 하고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끝낼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당장에 미국이 그게 들어간다 하면 이란 국민 여론도 갑자기 나빠질 수 있고 특히 인제 반미 세력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바로 그거를 인제 트집 잡게 되겠죠. 그럼 중국이 인제 대만을 막 위협하는 그런, 그러니까 일어나면 안 될 일이란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불확실성한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시장에서 분석하는 거는 "빨리 끝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하다가 이제 어제 야간에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인제 반등을 못 하는 거예요. 국내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야간 선물에서 사상 최강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야간 선물 지수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체크하시면 좋은데 야간 선물 잠깐 화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젯밤에 있었던 야간 선물인데 시가가 848이고 이제 종가가 859.6이에요. 그러면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이거 아니다. 죄송합니다. 예, 시가가 848인데 종가가 837.90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가는 이제 6시부터 시작되니까 우리 한국장으로 치면은 이제 시간회가 끝나고 이제 넥스트 장부터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근데 넥스트에서 이렇게 야간 선물 요래 빠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미장 열리고 나서 반등했다가 이제 종가 이제 미장 종가 형성할 때 같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엄청 위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변동성이 엄청 컸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죠.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제 8시까지 이게, 왜냐면 최저점을 찍어 버렸잖아요, 야간 선물이. 그러면 이 야간 선물 최저점 찍는 거에 대해서는 넥스트 애프터마켓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다 실제로 주가를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8시에 뚝 잠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열렸더니 생각보다 또 미국 시장이 별로 안 좋더라. 예, 미국장이 이제 열렸을 때 이제 야간 선물이 한 번 더 꺾였다가 이제 반등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시 이렇게 죽었는데, 요걸 보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장을 분석한 사람들이 인제 장기화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애초에 그 접근이 잘못됐죠. 지금 그 사람들은 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고서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 오인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또다시 시장이 좋아지면 또 이렇게 오인해서, 물론 시장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시장과 어떤 주식의 시세를 절대 정확하게 얘가 왜 그때 그렇게 움직이는지 설명 절대 못 합니다. 근데 자, 그러면 선행과 후행 조건이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이게 오류를 계속 일으켜서 도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건데, 일단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이제 어제 영상 찍어 드렸을 때 할 일 다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목 다 했다라고. 그 보시면 이제 어제 영상에서 제가 콕 집어 말씀드린 종목은 대한해운이었죠. 어제 그 장중에 찍어 드렸기 때문에 결국 종가는 대한해운 상한가 마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이제 뭐 그 하나 에어로나 현대로템 이런 것들 다 이제 LIG 넥슨 뭐 신고가 가고 하면 큰 돈들이 단타 친다라고 했잖아요. 잠깐 주가를 보시면 삼양컴택은 보지도 않아요. 이거 왜 넣어놨지? LIG 넥스원 이제 어제 상한가 갔었다가 그리고 오늘 보면 시가 갭 뜨고 넥스트에서 와장창 올라갔죠. 예. 올려놓고 끝낸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 시스템 올려놓고 끝냈죠. 제 몫을 다 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려놓고 촥 이게 끝내놨죠. 이게 무슨 시가총액이 60조짜리 기업이 30조짜리 기업이 16조짜리 기업이 이렇게 움직이나 싶어요. 그죠? 거래대금이 하루에 막 2조, 3조씩 터지는 이런 단타장이 어딨나 싶은데 코로나 생각하시면 쉽잖아요. 저는 지금 시장 굉장히 안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간단해요. 코로나처럼 접근하면 돼요.
이제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삼성전자 뭐 이런 반도체도 좋은 거 알겠는데, 결국에는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도 이때도 증시가 저점을 안 잡으면 얘네들은 중간에 반등은 얼마든지 나왔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죠? 근데 저도 갑자기 뚝 안 떠오른 게 있는데, 되려 이때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2020년 3월 5일까지 요때 몇 거래일이냐면, 아이고, 자, 32거래일이죠. 32거래일. 저 당시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엄청나게 막 대형주가 뭐 슈퍼사이클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때 지수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업종 차트에서 어, 업종 차트 제가 옛날에 바꿔놓은 스타일이라 가지고 좀 보기 쉽게 하얀색으로 바꿨어요. 이때 보면은 시장이 좋을 때가 아니었죠. 뭐 1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였을 때 당시에 이 시장은 더 망가지고 있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당시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보시면 코스닥도 있고 코스피도 있는데 잠시만요. 이걸 그대로 맞춰놓고 좀 볼게요. 자, 코스닥 차트도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도 볼품 없잖아요. 이 당시에 LNC 바이오 강했죠. 그리고 에코프로도 그때 강했어요. 강하기는. 그죠? 강했죠. 그리고 PNT 뭐 반도체나 뭐 전기차나 뭐 아니면 바이오나 뭐 그리고 또 리노공업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알테오젠.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종목명만 치고 제가 차트는 또 안 보여드렸다. 잠깐만요. 자, 알테오젠, 리노공업, LNC 바이오, 뭐 에코프로비엠 이건 그 당시에요. PNT. 시장 자체는 엄청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사이클처럼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다시 코로나가 터졌을 때를 한번 볼까요? 어때요? 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증시가 밀리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한 폐렴 뉴스는 12월 달부터 존재하신 거 아세요? 12월 말에 제가 어, 거짓 하나 안 보태고 제가 2020년 2월까지는요, 대한민국 언론사나 네이버나 이런 데 뉴스 올라오는 것 중에서 시장이나 뭐 정치 뭐 그런 관련해서 나온 뉴스는 진짜 다 봤어요. 사설도 다 봤어요. 시간이 그게 허락하지 않아서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밀린 기사 다 보는 식으로 다 봤거든요. 음. 그래서 하루에 10,000개 평균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복이나 이런 것들은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간 것들도 있어요. 그 10,000개 중에. 그래도 헤드라인이나 이런 것들까지 그 기사가 하루에 평균 10,000개에서 한 11,000개 요 사이가 나왔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때 제가 다 봐서 아는데 요 당시에 이미 우한에서 사람들이 폐렴으로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현지 사시는 분께 확인해 보고 실제로 그런 거 알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하방 베팅을 많이 했다가 손해를 엄청 봤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하방은 3월 달에 나왔죠. 그래서 되려 저는 이때 제대로 못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틀리고 나니까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내가 틀렸구나. 그래, 내년에, 아까 2020년엔 미국에 대선도 있고, 그래, 시장이 빠지는 게 내가 너무 혼자 앞서가 생각했다.
하고 나서 다시 인제 상방을 생각했는데 완전 이때 엇박 제대로 탔죠. 그래서 당시에 기사를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이미 시장에는 알려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 안 하다가 그다음에 인제 이 우한폐렴이 그 메르스 정도로 인제 인식이 되면서 인제 2월 달에 인제 명절 있고 막 그러면서 하다가 인제 우한폐렴이라고 이름 붙었다가 인제 코비드로 나중에 바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주가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시장은 2월 3 일에도 급락이 나오고 그다음에 2월 24 일에도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2월 24일 날에 뭐 LNC 이제 PNT는 바이오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보면 이때 이제 2월 3 일에 급락 나왔을 때는 시장이 빨리 회복을 하니까 시장 따라 같이 반등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 요 앞부분에선 빨리 반등이 나왔는데 요 뒷부분에서는 와장창창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있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장기화가 확정이 되고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흘러가 버린다면 이미 저희는 여기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도 변동성은 굉장히 컸어요. 뭐 PNT 말고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의 삼성전자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 급락이 나왔다가 밑골이 달고 뭐 저점 대비 뭐 이게 뭐 10%씩 뭐 그리고 하한가 갖다 쭉 당겨버리고 이제 코로나로 완전히 이제 저점을 찍기까지 이제 가서 이렇게 움직였지만 그만큼 얘네는 강한 종목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도 강해서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가 다 강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좀 강하지 그리고 이때 얘네는 다 시가총액이 큰 놈들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좀 작았던 놈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가 있을까? 네이처셀? 이거는 시가총액이 작다고 하긴 어려운데 좀 그래도 하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ABL 바이오나 이런 것들인가? 뭐 예스티 이런 것들은 거래대금 너무 안 붙어서 거래대금 붙었던 것 중에는 이제 펩트론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변동성이 그래도 계속 나왔었죠. 근데 요 당시에는 어 확실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장이 완전 공포로 들어간 건 여기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안 했던 건데 지금 이란으로 비교를 하자면 요때는 마치 그냥 '이란의 군사가 좀 늘어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배치만 하고 있네 이런 정도인 거고 여기가 인제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인제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죽고 감염이 엄청 빠르더라. 요걸 인제 자각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빠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포장재나 뭐 배달 종목이나 이런 것들 배달 관련주라든가 택배 관련주 이런 것들 막 엄청 급등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 지금 뭐 50 이런 것들 있죠. 보시면 1월 달부터 코로나로 막 인제 얘네들이 인제 움직였었는데 근데 되려 시즌이나 이런 거는 1월 달에 별로 반응 안 했어요. 3 월에 진짜 폭락이 나고 나서 정체가 나타난 거죠. '이거는 얘다.' 하면서 '테마는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50도 뭐 인제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인제 강했지만 대부분 인제 마스크 뭐 KM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초반에만 강하고 뒤에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음 뭐 비대면 이런 테마들이 나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제 그때서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겪어보지도 못했고 너무 인제 비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데 이번에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이성적일 거예요. 왜냐면 이 일단 이란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지역 특성적인 부분이라서 전 세계로 일단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워낙에 지난 5 년간 이 세상에 그 전쟁 관련 뭐 뉴스나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중동에서도 이미 수없는 전쟁들이 터지고 뭐 작은 국지전이나 뭐 사령관이 사망하는 사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아 코로나처럼 없던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인식을 안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거는 코로나에 비하면 더 빨리 돌아올 겁니다. 빨리 돌아오게 되면은 그만큼 빨리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흔들리지도 않으면서 포지션을 잘 지키고 있겠죠. 그 결과가 지금 2026년 지금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단 3일, 이틀이죠. 단 이틀 만에 이렇게 반동 나오고 벌써 사람들이 그래, 반도체가 뭐 이런 전쟁이 터진들 뭔 상관이야,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 어, 뭐 모두가 그렇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이 인식 지금 흐름이 처음부터 이란 전쟁을 어,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상태에서 지금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가 움직이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해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모든 시세나 뭐 그 업종 등락이 설명이 되진 않아요. 예. 이거는 맞는데 설명이 되진 않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말한 건 이 시시각각 그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 등락과 무관하게 미리 인지한 상태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미리 인지한 상태가 아니라 자꾸 사후 해석적으로 판단하니까 사람들이 오류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시세에 공백과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엄청 쉬워요. 제가 어제는 이 방산 대형주 할 일 다 했으니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보셔도 돼요. 왜냐면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어, 그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괜찮아요. 제자리라서. 예, 제일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일단 괜찮은 종목이죠. 지금 보면 제가 얘가 지금 내용적으로 어제 굉장히 좋다 했는데 지금 주가 보세요. 갭 딱 그 지점까지 내려왔죠. 근데 내일 전쟁 끝나? 아무 일 없어? 불확실성은? 그런 걸 지금 생각해서 주가가 저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표 주식들이 반등하니까 사람들은 그래, 지금은 별거 아니야. 지나가는 바람이야. 이거는 제가 주말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나가는 바람인데 좀 오래 머물 거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뉴스들은 여러분들 다 보시겠지만 그 뉴스도 지금 나온 거 막 시시각각 막 바뀌고 있거든요. 막 보지 마세요. 뭐 블룸버그니 뭐니 하는데 그 까보면은 기자가 뭐 진짜 현지를 그 특파돼서 보고하고 막 그런 기자가 아니라 추측성 막 그런 찌라시 기사 쓴 애들도 있고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도 이제 뭐 CNN이나 이런 데 있지만 뭐 그 정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제보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토막 뉴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막 한국 증시 막 퍼날라요. 그 매도리들이. 그러니까 자꾸 투자자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그걸 보지 마시고 그냥 공중파 뉴스 보도 그냥 저녁 뉴스로만 좀 보세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게 나아요. 어차피 뉴스 잘 안 보신다. 그러면 그건 또 문제인데 그러면 주말에 이제 어차피 모든 게 다 결정됐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기사들 중에 그 정말 그 공식적인 내용만 한번 보시면은 어 내가 주간에 실제로 사람들이 막 올리는 거나 막 떠드는 걸 봤을 때는 이런 줄 알았는데 실제 팩트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온도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 바뀌었는데 그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 앞전에 이 새 영상을 통해서 이거 어차피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새 영상을 통해서 이미 저는 충분히 제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새 영상이 아니죠. 내 영상이죠. 내 영상. 내 영상. 예. 이게 4개. 이 내 영상을 가지고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전략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해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어쨌든 전쟁 장기화 중에선 해먹을 게 있다라고 봅니다. 대형주들은, 그러니까 방산 대형주들은 이미 그 역할을 어제 다 했어요. 오늘도 쏜 거는 어제 그 여진 같은 거죠. 그리고 대한해운은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상한가는 안 갔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 가서 오늘 쐈는데 이렇게 되면 얘도 역할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달라요. 왜냐면 대한해운이 이제 LNG 운송선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그 페노션이나 뭐 HMM 이런 종목들이랑 대한해운은 같은 라인에 둬야 되는데, 왜냐면은 흥하해운이나 그 다음에 또 그 STX 머식이나 뭐 또 뭐지 KSS였나 그 해운이나 이런 애들은 LNG 운송선이 없어요. 음. 지금 그 말도 했었죠. 제가 대형주들이 중소형주들보다 더 테마주답게 움직이는 시대라고. 이게 2025년 바뀐 거라고 말씀드렸죠. 풍산이랑 뭐 그 흥구석유 뭐 이런 거 움직일 당시에도 풍산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쟁에 테마주의 대장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방산주도 대장주로는 대형주들이 했고, 석유 쪽에서도 S-오일이 오늘 이제 어제도 급등했다가 오늘도 급등을 하긴 했죠. 상한가까지는 뭐 이렇게 연달아 못 갔지만 결국에는 상한가 다음날 쏘고, 그다음 또 SK 이노베이션 얘도 이제 석유화학이라서 이제 쏘고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너무 팩트 이런 것만 찾는 것도 문제인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원유나 LNG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면 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은 SO 이런 것들도 올라가긴 해야 돼요. 근데 전통적으로 얘네들을 보시면요, 전통적으로 주가 그렇게 재밌는 주식이 아니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전통적으로 재미가 없고, 이 당시 이제 SK온이랑 뭐 이제 그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 코로나 다 겹쳐가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 그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끼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이슈가 있기도 전에 움직임 보여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그 주가가 고가에 잘 형성돼 있죠. 풍사는 지난해에 움직임 보여줬고, 현대로템도 이게 힘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LIG 넥슨 같은 경우가 이번에 움직임 좀 의외긴 해요, 솔직히. 항공우주는 얘가 그 이제 주가 흐름은 좋았지만 진짜 제가 재미없는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재미가 없는 주식이다 보니까 신고가 붙여놨다가 아주 그냥 폭락하고 있는데, 근데 그 폭락도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13%는 폭락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그래도 폭락이다. 얘 수준에서 굉장히 폭락이다. 그래서 이 종목의 고유한 그 습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이제 보면 HMM 얘가 좋은 종목이에요. 얘는 이제 그 코로나 이제 물동량 이슈랑 이제 그 흑자 전환이랑 최대 이익이랑 이렇게 겹쳤을 때 미친 듯이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근데 역사적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이런 얘는 슈퍼사이클을 만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당시에도 이제 중국 때문에 물동량 늘어날 때나 이럴 때는 이게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임도 많았지만,
결국엔 그 움직임에 한계가 있고, 페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랑 이때 빼고는 이제 또 인수나 뭐다 이야기 나올 때 빼고는 그렇게 끼를 보여준 주식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최근에 뭐 주가 형성도 좋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항공우주처럼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흥구석유는 너무 테마주다. 그죠? 상한가 2연상 같지만 너무 테마주다 말씀드렸어요. 너무 테마주다. 그리고 흥하해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내용만 보면은 그냥 너무 테마주예요. 사실 이란이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뭐 이제 오늘 이제 이연상 감사 이제 6,800억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해운 8천억이랑 지금 거의 맞물려요. 돈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래대금은 아직 충분히 안 털렸습니다. 근데 시젠이 이 당시에 코로나가 이제 그 본격화돼서 주가가 날아가기 전에요. 자, 1월 28일 이때 거래대금이 1198억 터졌어요. 그 전에도 올라오긴 올라왔죠. 그리고 11월 달에는 뭐 코로나나 이제 우한 폐렴 이런 것들이 막 인식이 되기도 전이니까 뭐 거래대금도 이제 올라와 봐야 의미도 없고, 그러다가 진짜 거래대금 어디서 몰리냐면 여기서부터 물리죠. 4천억, 4천억, 그리고 이제 6천억. 이때 왜 이렇게 몰릴 수 있었냐면, 아, 이제 진단키트가 필요하다. 이게 됐기 때문이에요. 진단키트를 많이 판다가 이제 확인된 거는 어디냐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고, 왜냐면 진단키트가 엄청 많이 팔려야 된다더라. 이게 확인된 거는 이제 이 3월 이후에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해야 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서 여기서 주가 끝나지 않죠.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그 수출입 동향이 이제 좋아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점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이제 인지가 돼버리고, 그 팩트가 정말 그 시대상에 중요해져 버리면 이제 뒤에서 이제 돈이 붙고 그 돈이 선택을 한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한해운이 괜찮고, 그 다음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저는 괜찮은데, 장기화 됐을 때 얘는 이제 내용 때문이 아니라 대형주들이 할 일들을 다 했는데 제자리에 있어서, 제자리에 있어서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만 지금 종목 봐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애들도 지금 다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다 반등했고. 그럼 굳이 여기서 사면 저점이 아니라 추격 매수밖에 안 됩니다. 어. 근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 해소됐다, 다 문제 없습니다 하면은 사이클만 믿고 지금 추격 매수도 괜찮은데, 근데 코로나나 이런 것들도 그 지수를 보면, 자, 조금만 19일까지만 당겨 볼게요. 자, 3월 5일까지 시장이 좀 떨어졌다 반등 나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끝난 줄 알았는데 반등 나오고 또 한 번 더 죽여버리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진짜 반등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사람들은, 아, 이게 물론 이제 외바닥은 아니더라도 이제 저점 잡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이 시세 분석에서, 아, 순위 분석으로 보면 되겠다. 거래대금 상위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을 한 이제 500억 정도만 해서 500억 이상인 종목들 등락률을 볼게요. 상승한 종목들 이제 10% 이상 올라간 거 500억 이상 해봐야 요거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사실 그 외에 뭐 이렇게 그 흥하해운 밑으로 해서 대성산업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은 상승하고 지금도 이제 밑으로 막 이렇게 그 하락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하락 종목들을 보세요. 10% 이상 하락한 거 이만큼이나 돼요. 음. 그리고 또 이번에는 순위 검색에서 그 전이 대비 등락률로 한번 또 볼게요. 하락률 중에서 하한가가 나온 게 없어요. 그죠?
이게 그 시장 자체가 강력한 사이클스 장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제 '끝난 거구나. 인제 반등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지수는 반등 안 주고 있잖아요. 코스닥 쳐 빠지고 있고 코스피 쳐 빠지고 있고, 그죠? 근데 지금 이런 방산주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빠진다? 이런 상황이라면은요,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건, 시장은, 뭐 저희도 이유는 바로 알 수 없지만 시장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건데, 반도체가 확실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시장 그 사이클 섹터가 확실하게 부각이 돼서 진짜 수급이 단단하게 계속 몇 날 며칠 가면 인정해 주면 돼요. 그때 거래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같이 빼는 게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죠. 웬만한 일이 아니구나. 음. 우리가 생각하고 미리 인제 연휴간에 생각해 놨던 짜 놨던 시나리오보다도 혹시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 근데 뭐 확인되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 확인이 되면 인제 그땐 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미국 관계에서 뭐가 인지 몰라도 확인이 되면 저점인 거고, 시장이 또 막 강하잖아요. 근데 이유를 사람들이 몰라. 이유를 몰라 가지고 '아 왜 강하지, 왜 강하지.' 하다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강했습니다.' 하면은 그때 사면 또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유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날그날 이렇게 사후 해석하는 이유들에 매몰되지 마시고 시장이 말하는 거에 집중을 한번 해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함부로 저점이라고 매수할 필요 없고, 함부로 뭐 지금 반등 나온다 생각해 가지고 안일하게 할 필요도 없고, 함부로 인제 끝났나 보다 하고 너무 곧 공포에 그냥 매도하고 그런 일도 없어야 돼요. 근데 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이 쓰레기 같은 주식을 가지고서 공포를 느낀다면 그건 너무 자연스럽고 그렇게 대응을 안 한 대가겠지만, 정말 괜찮은 주식이라면, 현금이 아예 없는 상태라면 그냥 눈 감고 버텨야죠. 어떡해요. 근데 현금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그걸 투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셔도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시기를 인제 유연하게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이거를 액티브하게 움직이거나 트레이딩이 안 될 것 같으면 "트레이딩을 하지 마라. 근데 명분에 맞는 종목들은 그래도 거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트레이딩을 해 가지고,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뭐 어느 시점에 들어가지 뭐 이런 것들 인제 트레이더로서 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고, 그건 안 하면 돈이라도 지키니까.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진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고, 근데 그 진저점 구간에는 왔던 것 같긴 한데 1차적으로는. 근데 반등이 이미 너무 가파르게 나왔으니까 인제 지금 들어가면 트레이딩을 못하면 또 쓸데없이 물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또 지금의 이 진저점이 진짜 확정적인 진저점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게 너무 많거든요. 이유를 확인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나 흘러가는 게 저희가 이미 사후 해석이 아니라 사전에 그려놨던 그 그림 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깔끔하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보수적으로 봐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반도체 지금 사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더라도 현금이 여유가 있어서 살 거면 조금 사놓으면 되는 거고, 대신에 지금 상황에서 진짜 명분이 이루어지고 다음 그림이 보일 수 있는 것, 물론 아직 확정적인 건 없지만 적어도 저는 단기전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단기전으로 진짜 확정되면 그때 매도해도 돼요. 왜냐면은 지금 얘네들이 빠졌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나 얘네들이 빠졌잖아요. 빠진 상태인데 그게 정말 지금 중장기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서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미 빠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기로 끝납니다 하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주가가 뭐 갑자기 막 더 많이 막 개박살 나고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대한해운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여기서 보세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 주가인데 인제 전쟁 끝났습니다. 갑자기 하한가 하고 내려갈까요? 안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전쟁 나기 전에 종가가 여기예요. 그죠? 그 하메네이 뭐 이제 사망하고 뭐 그 이란이랑 그 미국이랑 이게 폭격기 때리기 전에 금요일 날에 여긴데,
그런데 이제 우리 화요일 전에 하메니도 죽어버리고 이란에 막 그 불바다 돼버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막 선박들 막 때려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갭이 또 이렇게 올라갔던 것뿐이에요. 근데 제자리 와 있잖아요. 그럼 뭐 이유가 나와서 이유가 나오면 끝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제가 뭐랬어요. 떨어지는데 이거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사실 이것 때문이야 하면 반등, 올라가는데 이거 왜 올라가 왜 올라가 왜 올라가 왜 올라가 사실 이것 때문이야 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지금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진짜로 이제 장기전 끝났어? 장기전 없어? 단기로 끝나? 그럼 떨어져 봐야 여기에요. 4%예요. 근데 장기화가 되면 여기서부터 국면이 새로워져요. 대한해운이 그래서 그런 점에 좋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뭐 2천억 이렇게밖에 안 터졌는데 작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기전으로 가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대한해운은 진짜로 엣지가 있잖아요. LNG 수송선을 가지고 있고 이제 유가랑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뛸 거기 때문에 그러면 LNG 수송비의 운임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뭐 막으려고 뭐 소정의 비용을 받고 뭐 안전하게 그 배를 이제 그 호위해 주겠다 뭐 이런 개소리라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선주들도 막 어이가 없을 거예요 사실.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것도 보세요. 전쟁 빨리 끝날 거면은 무슨 저렇게 소극적인 말을 하겠어요. 지금 전쟁 빨리 끝낼 건데 돈 주고 호의 받아라. 근데 뭐 그렇게 싫으면 전쟁 금방 끝낼 거니까 기다려라. 뭐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이렇게가 돼야 되는데 소정의 돈을 받고 안전하게 호의해 주겠다 이러고 있어요. 딱 봐도 사이즈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이제 상황 국면이 한 번 더 바뀌어 버리면 이 상황의 이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결국 지금 시점에선 이런 이제 업데이트된 흐름에서는 대한해운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고, 그 다음에 물론 대장주는 하나 시스템인 것도 알고 LIG 넥슨인 것도 아는데, 다만 그 대장주라고 해서 트레이딩이라는 그 관점 빼버리면 뭐 하실 수 있냐고요. 그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특히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이나 할 건 다 했기 때문에 할 걸 다 하고도 주가는 높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애들 이제 말씀드렸던 이전 영상들을 까먹지 마시고, 일단은 상황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먼저 대한해운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좀 포커스를 맞춰놨다가 대한해운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점점 힘을 계속 잃어요. 그리고 뭐 시장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별로 반응 안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응을 못 해주는데 엔비디아가 갑자기 3% 4%더 빠져버려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엔비디아도 이제 애프터에서 별로 안 움직였지만 테슬라는 되려 애프터에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갑자기 어느 하루는 다 같이 빠지는 폭이 더 깊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유도 없어요. 정확하게. 그냥 이란 전쟁 중이긴 한데 뭐 이 정도의 내용들만 계속 그 듣던 내용만 있는데 이게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뭔가 더 내용이 확장돼 버렸구나.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확장된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확장된 내용이 드러날 때도 있고 한데 뭐 언제나 이유를 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유를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유를 안 알려줄 때도 있어요. 한참 뒤에 알려줄 때도 있어요.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아니면 몇 개월 뒤에 알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이유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이미 저희가 이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종목들과 지수가 되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그 미국장이 한국장에 비해서 한국장은 엄청 떨어졌는데 미국장은 한국장에 비해서 많이 안 떨어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해봐야 한 3% 빠졌고, 그죠?
하원장만 더 이렇게 요동쳤잖아요. 그럼 한국만의 또 뭐 문제는 뭐가 있을까 하면 조정을 안 받고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그게 단순히 한국장만 그랬냐라고 하면 한국장이 유독 많이 빠진 건 맞지만 아시아 증시에 이제 반도체 테크 종목도 다 같이 빠지긴 했었거든요. 이 계기에 이제 갑자기 반도체 그냥 이런 이유가 있었어 하고 뒤늦게 또 나올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락장에는 또 호재 무시 악재는 부각되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미국 공장 뭐 건설이 뭐 지연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용이 더 증가할 거고 악재 뉴스들이 막 뺑뺑 돌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유가 갖다 붙어질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어제 빼고 오늘도 빼고, 그럼 이제 내일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 반등을 진짜 기대할 건데 반등이 나오겠죠. 뭐 하락을 하다 반등이 나올지, 미국장 때문에 개파락하고 반등이 나올지, 반등이 안 나오고 진짜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는 없으니까. 그럼 그 반등 때 이제 그날 트레이딩은 할 수 있겠죠, 트레이더들은. 근데 트레이딩 안 할 거면 그냥 지켜보세요. 반등하고 죽어버리면 이거는 장기화 쪽으로 그냥 확실하게 무게를 두고,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그 다음에 대한해운, 이 두 종목에 집중을 해 두셨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이렇게 코로나 때처럼 최악의 하락 같은 그런 느낌을 한 번 더 주고, 그러고 나서 이게 반등 한 번 했다고 반등 한 번 했다고 이런 거에서 막 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을 진저점에서 진짜 최저점을 따려면 트레이딩 밖엔 답이 없는데, 최저점을 애초에 딸라 해도 못 따는 거고요. 근데 조금 되려 이럴 땐 여유로운 사람들이 더 유리한 포지션 잘 잡습니다. 이런 저점에 잡으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삼전에 저점에 잡았으면 10% 넘게 먹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는 셈 쳐버리고요. 그냥 상승 나오고 이렇게 한 번 더 조정도 나오고 하다가 주가가 돌아가네? 이때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사이클 주식을 다시 사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진짜 숨 막히는 하락 나올 때 사시면 돼요. 그때는 조금 사야죠. 제가 이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100%가 들어가면 안 된다 했어요. 뭐 이런 하락 구간에서 아무리 많이 들어가 30% 돌아갔다 생각할 때 뭐 이제 반등까지 확인하고 50% 올라가면서 더 사는 거고, 반등까지 사는데 50% 샀는데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죽어. 그러면은 50%에서 다시 비중은 뭐 30% 밑으로 내려야겠죠. 뭐 그냥 10% 20%뭐 빵프로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다시 돌아서면은 다시 비중을 늘려가고, 아니면 폭락이 나오면 비중을 늘리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폭락이 나오면 또 30%만 딱 채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있는 이제가 현금 여력이 있었던 사람은 어제 오늘 이제 그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한 30% 태워놨을 거예요. 그죠? 방금 말대로라면.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비중이 50% 되고 100% 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딱 30% 비중을 가지고 뭐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익절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갑자기 지수가 여기서 한 번 더 밀려요. 그러면은 우와 물타기 기회네가 되면 안 되죠. 이미 30% 사버렸으니까. 그죠? 되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를 생각해야죠. 물타기는 없는데 그냥 손절을 할까? 아니면 더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회비용 다 그냥 감안해서 얻어맞고 돌릴 때 이제 50% 60%까지 늘릴까? 아니면은 그런 건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내일도 더 떨어지면 다시 비중을 좀 줄여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죠. 음. 뭐 요렇게 보면은 사이클주라 했던 제가 이제 반도체나 뭐 아니면은 원전주, 예, 지금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좀 약간 테마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렸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근거가 있어서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기회인 건 이제 먼저 매매를 할 거는 반도체가 좀 더 낫지 않나 보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 있잖아요.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했었어요.
그 시초에 보시면은 이제 오전에 엄청 강했잖아요. 이렇게 팍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뭐냐면 그 이란 사태가 좀 터져서 그런가 몰라도 정부 차원에서 그 시장 방어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코스닥 부양에 대한 또 기대감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던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표적인 코스닥 대장주니까요. 시총으로 봤을 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 영향을 받아서 꺾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이클주들이나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테마 성향의 이제 뭐 원전주들이나 이런 것들 지금 아무리 강해봐야 어차피 쏘고 끝나는 거지 계속 연달아 올라가기는 힘드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사이클주들 그러니까 이제 슈퍼 사이클 있는 반도체 쪽 얘네들이 포지션에 당길 거 생각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 다시 그 원전의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이런 애들 그 어쨌든 한동안은 계속 해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이번 하락장에 의해서 더 가벼워질 거예요, 결국에는. 하락이 지금은 아직 가벼워졌다고 하기 어렵지만 시장이 더 박살이 나주면 박살을 바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박살 나는 상황이 와버리면 가벼워지겠죠.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이제 그땐 좀 매력이 있다. 왜냐면 그냥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왜 매력이 있다를 또 설명하려면 또 너무 기니까. 근데 얘는 떨어진 걸 계속 물 타면 된다? 30%를 미리 산다? 아니다. 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얘는 먼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주식들이 먼저 포지션에 잘 안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걸로 거래를 해도 늦지 않다. 아니면 급락 나오면 근데 얘도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시장 개폭락 나오면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도 되는데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저는 개폭락 아니거든요. 이거 이틀 빠졌다 해서 여러분들이 30%다 담았다? 너무 성급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너무 팔랑기가 아닌가. 하루 이틀 빠졌다고 이게 폭락이, 아이고, 서킷 브레이커 발동했네요. 하루 이틀간 이제 빠졌다고 폭락이 되지 않거든요. 자, 보세요. 서킷 브레이커 발동했죠. 그럼 자,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26만 6천 원이죠. 서킷 끝나고 나서 오늘 종가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135만 원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왜냐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이유가 지금 증시 왜 빠졌냐? 어, 그 이제 그 이 나스닥이나 이런 미니 나스닥 이런 것들이 크게 반응한 건 아닌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왔다가 빠져서 결국 서킷이 걸린 거거든요. 이런 이제 지수를 대표하는 주식들이 결국에는 그럼 이게 지수 대표하는 주식들이 빠져서 서킷 브레이커 걸린 거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렇게 뻐꾸기들이 말하는 이란 별거 없다, 이란 문제 없다, 그게 지금 거짓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가 있다로 지금 한국의 이제 큰 손, 뭐 기관 투자자, 외인 투자자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문제가 이란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된다 이것도 아니고 이란에 의해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평가받던 이런 프리미엄이나 증시가 좋았던 부분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죠. 그 또 이런 말들도 할 거예요 분명히. 서킷이나 사이드카 발동하고 나면 시장이 그래도 며칠 내로 반등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맞아요. 시장이 며칠 내로 반등을 하긴 하는데 코로나 때 이때 생각해 보세요. 서킷이랑 사이드카 그냥 밥 먹듯이 걸리던 때잖아요. 그죠? 이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때 코스피 이게 막 4%씩 빠지다가 막 저가 뭐 마이너스 8%, 그 이날 이제 또 이제 어디냐 여기 마이너스 4%,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 8% 이게 줄줄 빠지고 코스닥 코스닥도 완전 가관이었죠. 뭐 마이너스 6%, 7%, 마이너스 거의 10%씩 막 빠지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이렇게 터지고 나서 코로나 때는 이렇게 왜 반등 왜 나왔어요? 대단한 유동성을
인제 그 연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에 이렇게 빠졌을 때는 저대처럼 '외바닥 올라간다.' 외바닥이 아니라 못해도 쌍바닥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조정 진짜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런 시점에서 그러면은 어 인식이 이제 완전히 뭐 테마주 장세로 또 바뀔 수도 있죠. '아 근데 저거 너무 싫은데.' 그래도 나름 시장이 선진화돼 있었는데 그래도 테마주 장세라는 게 뭐냐면 찌라시 종목들 막 뜨는 그런 장세요. 정말 쓸모없고 영양가 없는 시장인데 그런 시장으로 또 인제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2025년도부터 인제 대형주 확실하게 인제 강해지는 그런 시장이었지 에코프로나 이런 거 강할 때도 테마주는 여전히 힘이 강했었는데 그래도 인제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인제 주가 작전하는 인제 그런 세력들은 인제 진압하고 소탕한다고 했으니까 그 장으로는 안 돌아갔으면 전 바라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음 뭐라 해야 될까? 굉장히 피곤해져요. 시세는 맨날 변동하는데 여기 올랐다 저기 올랐다 하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통해서 이익을 보기는 어려워지거든요. 뭐 지금 정부 기조상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장기 횡보가 되고 하면 그 찌라시 종목이나 이상한 테마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폼 모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그거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사이드카가 걸리고 뭐 서킷이 발동하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차피 어 빠지고 나면 인제 그 빠진 이유를 또 사후 해석하면서 장기화를 갖다 붙일 거고 장기화를 인제 본격적으로 갖다 붙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테마를 단순히 흥구석유랑 흥하해운 같은 이런 짜잘한 주식들 흥하해운은 짜잘하다 보기가 좀 어렵네요. 한 6천억 이면 그래도 흥구석유도 인제 짜잘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죠? 둘 다 막 올라오면서 시총이 지금 커져 버렸으니까 뭐 4천억이 막 그 엄청 잡주다 하긴 좀 그렇잖아요. 한 1,000억대 때 잡주다, 2천억대면 잡주다 이렇게 하지. 뭐 워낙에 요즘 시장이 대부분 주가를 올려놓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등을 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뭐 4천억이고 6천억이니까 잡주죠. 잡주인데 음 인제는 인제 이런 애들보다는 '아 장기화가 진짜 원인이구나.' 하면은 이제 대한해운 뭐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이 테마로 이제 먼저 만들었다가 왜 타자가 안 쳐지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게 먼저 이제 테마로 움직였다가 얘네들 움직인 다음에 시장이 진짜 저점이 잡힌다는 걸 업종상 확인을 이제 뭐 음봉 나오다가 양봉 나왔는데 저점인지 모르겠다 지켜보자 했는데 뭐 조정 조금 나오다가 다시 양봉 세우면서 이전까지는 계속 줄줄이 빼는 거였는데 흐름이 바뀌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시장이 저점 잡혔나 보네 하면서 그때 되면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뭐 한미반도체, 테크윈도 관심 종목에 넣어놨어요. 테크윈 아마 이번에 그 시장 그 분위기가 개선되고 나면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이제 제일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그 프로브 큐브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매출을 좀 키우려고 하는데 아마 올해가 좀 가시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프로브 큐브가 어쨌든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HBM4에서는 그 일시 공정을 결국에는 SK도 도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신규 기술이기 때문에 수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강해져서 그 수율을 해결하려면 프로브 카드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브 큐브밖에 없게 되거든요. 대안이 당장에는. 그래서 테크윈이 그 부분을 이제 유니 테스트랑 경쟁을 하는데 유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페로브스카이트로 이제 주가 뛰었으니까 테크윙을 이제 띄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순서는 일단 증시가 요래 빠지다가
이렇게 바닥 잡고 요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코로나처럼 V자 반등은 절대 쉽게 나올 수 없는 시장이란 건 저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국장이 너무 좋은 건 맞는데 한국장 특수성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에 빠진 것도 한국장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V자 반등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오늘 야간이나 뭐 이제 전 세계가 한 번 더 이게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V자 반등은 힘들어요. V자 반등은 코로나 당시에는 엄청난 과잉 유동성 때문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여기서는 방산과 이제 해운인데 그 LNG선 예. 방산도 사실 이제 테마격인데 사실 접근하는 게 그래도 방산에서는 대형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자리 걸음에 돈도 풍부하게 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산해운 이제 이 음봉 랠리가 나오는 요 시기에는 요거 음봉 랠리가 나오는 요 시기에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렇게 이제 진짜 시장이 막 엄청난 과잉 매도로 패닉셀이 오면 그때 이제 용기를 가지고 사이클 주식이 뭐 한 30% 최대 담아 본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장이 조정 박스권 잡다가 반등해 가는 시점에서는 확인이 되면 이제 사이클 주식 20% 이상 매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50%까지 매수가 됐겠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굳이 뭐 시장을 부정하게 보는 뭐 관념의 주식들은 절대 회피하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쉽잖아요. 사실 명확하고 간단하고 뉴스도 매일매일 그 막 실시간에 올라오는 막 그런 막 그 이상한 보도나 찌라시 이런 것들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생각보다 머리가 비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너무 명확하고 이번 시장의 기회를 만드시기는 더 쉬울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그 이전에 올리던 영상이랑 좀 다르게 그냥 진짜 아주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경험이나 그런 생각들을 지극히 그냥 가장 저답게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별거 아니기 때문에 너무 뭔가 힘을 줘서 준비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되려 별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연휴 전까지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단기적으로만 자꾸 말하니까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라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주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단기적일 거다라고 그것만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단기적이라는 게 전쟁이 빨리 끝나버릴 것이다, 뭐 이런 걸로 그냥 미국이 압승할 것이다 이런 걸로만 생각해버려가지고 접근을 해버리면 벌써 죄다. 그냥 물려서 큰 피해를 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냥 전쟁 빨리 끝나는데 그럼 이제 화요일 날 장 시작하고 장중 내내 밀렸는데 장 중부터 너무 성급하게 매수해버린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지금도 힘든 상황이고 시장 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한참 진행돼야 그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참 진행되면 그 긴 시간 동안 놓치는 기회비용까지 하면 엄청난 대손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 좀 진지하게 딱 각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되려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이 주변에서 제일 지금 많이 불안해할 텐데 너무 그런 데 휘둘리지 마시고 얘가 이렇게까지 주식요약TV가 느긋하게 그냥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구나. 그러면 뭐 진짜 별거 아니게 생각을 해도 되겠다. 이 앞전에 있는 내용들 다 숙지를 했다면 별거 아니게 잘 넘어갈 수 있겠네.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이번 시기를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기억 많이 해야지 할 내용도 없고 그냥
근데 시장에서 이런 일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선 앞으로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많이 성장하고 또 많이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게 다시 수익으로 이어지고 그런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